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 브레이킹의 저자 조 디스펜자는 자신의 책에서 마음을 통해 치유되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여 사이클을 타던 중 내리막길 커브를 돌다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온갖 척추뼈들이 골절되거나 찌그러졌고 의사들이 몸에 박힌 돌을 빼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그가 3일 안에 척추에 막대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다시는 걷지 못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말했고, 수술을 받는다면 그래도 한두 달 안에 걸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며 그 막대를 삽입한 환자들이 평생 통증과 약에 찌들어 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수술을 포기합니다. 카이로프랙틱과 요가, 무술 수련을 해오면서 알게 된 몸의 자연 회복력과 치유력을 믿고 퇴원을 해버립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그가 사고로 인해 정신이 불안정해졌다고 반대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내 안의 힘이, 몸을 창조한 그 힘이 나를 치료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 이 일이 20년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아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매일 3번, 1시간씩 자기 최면과 명상을 했고 자신에게 떠오른 치료 방법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10주 만에 자신의 클리닉에서 일할 만큼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에 담긴 힘을 체험했고 그와 비슷하게 자연 치유를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람타의 깨달음 학교에서 17년간 배우고 7년 동안 가르치며 뇌에 대한 이해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하면서 그 과정과 방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를 익히고 기술을 연마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임을 조율하는 등 우리가 신념과 꿈을 갖는 것까지 뇌의 활동입니다. 건강한 뇌는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마음을 바꾸거나 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은 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나 뇌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이 뇌를 살아 움직이게 하며 우리는 그런 뇌를 사용하여 생각을 포착하고 생각을 합쳐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의식을 촉진하는 것이 뇌이면서도 의식은 다시 뇌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뇌를 촉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의식에는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의식이 있습니다. 주관적 의식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힘으로 자유의지와 개성을 갖게 합니다. 행동, 생각, 습관, 느낌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의식적 마음이 주관적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대뇌 심피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객관적 의식은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대뇌의 사고활동과 별개로 작용하며 중뇌, 소뇌,
뇌관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심장을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세포를 재생하고 유전자를 구성하는 무한한 힘을 담은 생명력을 주는 것이 바로 객관적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의식의 마음과 객관적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힘을 하나로 합치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건강과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주관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 의식이 위치한 대뇌 심피질 중에서도 전두엽이 핵심입니다. 대뇌 심피질은 인간의 창의력과 인지능력, 결단력, 학습력, 기억력의 중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은 의식적 인식의 중추로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유지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꿈을 꾸고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은 모두 이마 안쪽에 위치한 전두엽 덕분입니다. 전두엽은 거의 모든 뇌를 관장하며 의도적인 선택과 행동을 담당하는 자아가 위치하는 곳으로 전두엽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과 자기인식, 현실 관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의지를 드러낸다면 기존의 상태를 끊는 데 필요한 통제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생존 모드로 살아가며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는 대신 생각하고 혁신하고 창조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두엽이 손상되었다면 게으름이나 무기력한 경향을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을 선호하며 집중하고 일을 마치는 것을 어려워하여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두엽을 통해 꿈과 열망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자아는 몸이 갖지 못하는 수표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졌지만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먹으려는 의도와 달리 매일 치킨을 시켜 먹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자아는 단지 뇌에서 나온 명령을 따를 뿐이기에 자아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책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주로 그런 행동을 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느낌이 끼어들면 전두엽은 비활성화되고 우리는 기존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다시 로봇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고하게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가지기로 결심하여 우리의 열망과 위대함을 몰아내는 내부의 독백을 침묵시키고 자아가 발행한 수표 결제에 필요한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전두엽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신경망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신경망을 조합하여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 신경회로가 생겨나기 때문에 힘을 모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갖고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할 때 전두엽은 그 활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며 기존의 기억을 잃고 무의 존재가 되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재편하여 신경세포를 새롭게 연결합니다. 이 회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자의 신경회로는 지문처럼 독특하여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집중과 경험, 반복을 통해 기존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활성화하는 대신 꿈과 관련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변화와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화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내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의 성격은 어떠한지 스스로 관찰하며
지금까지의 자신을 분명하게 자각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기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삶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만큼 먹는지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명확한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음속에서 실제와 같이 체계적,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심적 시연을 하면 됩니다. 심적 시연은 마음속으로 막연히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경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심적 시연은 과거에 행동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몸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통한 실험에서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건반을 두드려 연습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집단은 같은 시간을 들여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뇌는 물리적으로 실제 행위를 하는 것과 그 행위를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하며 실제 건반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뇌의 회로를 형성합니다. 심적 시연을 통해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차원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심적 시연은 뇌 세포를 자극하며 뇌의 새로운 회로가 자리 잡도록 하여 뇌와 마음의 활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심적 시연만으로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발달하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자극되지 않는 신경세포는 연결이 끊어질 수 있기에 기존 자아를 유지하게 하는 과거의 습관과 기존의 생각이 담긴 뇌 회로를 자극하는 대신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책에는 인내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싶을 때의 상황에 적용한 예시가 등장합니다. 먼저 성급하게 아이들에게 반응해왔던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가고 이전에 성급했던 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던 이전의 오래된 회로는 멈추고 연결은 점차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3주간 매일 1시간 정도를 온전히 심적 시연에 몰입하며 인내와 관련된 행동들을 반복하여 연습하면 새로운 신경망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이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진흙탕을 뛰어가는 이전 같았으면 소리 지르고도 남았을 그 상황에서 차분히 대처하며 아이들에게 낡은 부츠를 건네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 맞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의 심적 시연이 첫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심적 시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한 그 모습을 현실에 적용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마치 이를 닦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던 행동을 하도록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직접 해서 같은 경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알게 된 지식들을 행동에 적용하며 실습을 반복합니다. 이때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드백은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을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술을 적용하거나 자아의 새로운 면을 나타내면 적용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너 뭔가 달라졌다는 반응을 받는다면 잘하고 있음을 알고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없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나 생각, 기록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자신이 그동안 잘 해왔고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경험을 갖게 되면 비로소 되는 것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일치시켜 실제로 내가 원하던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 내용 외에도 본 책에는 뇌의 작용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이를 드러내도록 돕는 조 디스펜자 책의 힘을 담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를 통해 나의 힘을 믿고 발휘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마인드맵 자료는 아롬 카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